이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했다가 마음에 파종을 해서 울려오는 감정에 대한 표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격이란 말을 있죠? 인격은 영어로 person이라고 하잖아요. person. 라틴 말로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페르소나. person. 프로소폰이라고 이제 히란 말로도 별로 나오긴 하는데 이 인격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뭐냐면요. 감정입니다, 여러분들. 감정의 움직임이 인격이고 거기에다가 어떤 감정? 밖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가치관,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감정과 만나서 내게 되는 거. 여기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 어떻게 살아? 근데 이게 복잡해도 자동적으로 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음식 먹으면 소화되는지 어떻게 아세요? 몰라요. 저절로 되는 거지, 소화가. 근데 의사들이라는 이런 분들은 소화가 이렇게 됐더니 이렇게 먹어라 얘기를 하잖아. 부모가 만들어둔 음식 그냥 믿고 먹으면 되는데 분석해서 먹으려고 그래. 그죠? 두 개 다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복잡하다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상대방을 분석해서 아는 거, 내가 나를 분석해서 볼 때 이런 공감과 이해도 우리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는 마음의 움직임이 참으로 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움직임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어떤 거예요? 너답지 않게 왜 이래? 이 말이 비수야. 나답다는 게 뭐야 도대체? 늘 우리는 그걸 판단하는. 내가 신부면은 신부다워야 되는 건 알긴 있지만 나도 엄마 보고 싶고 나도 슬픔 울고 싶은 게 나예요. 그걸 다 없애버리고 선생님이면 선생님으로만 사는 건가? 이게 옛날부터 많이 있어요.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자녀관계도 보면 어느 회사의 회장님이야. 집에 와서도 회장님이야 이게. 이게 바로 페르소나의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적용이다. 그 집에 가면 부인은 남편 대하듯이 대하는 게 아니라 회장님 대하듯이 대해주는 거예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하는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남녀가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들은요, 특히 공감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짝한테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제 주로 보니까 남자가 얼마 없네. 여자가 많으니까. 남자분들이야 여성들한테 사랑받으려면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 공감해 주는 게 최고예요. 공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냥 그 마음의 움직임, 여러분 입의 움직임 그것도 괜찮긴 한데 입으로 립서비스라고 했잖아요. 그 립서비스는 사실은 공감 강박에서 오는 감정 노동이에요. 참 불쌍하지. 한편은 불쌍해. 그리고 이런 점에서는 사실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감은 감정의 반영이고 가장 좋은 게 감정이입이 바로 공감이에요. 참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이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 감정이입과 감정 공감은 저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답지 않게 왜 이래? 이거는 공감이 아니에요. 판단하는 거. 그런 거에서부터 생각을 가지고 공감을 해서 착각하는 거죠. 이해를 공감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커니즘적으로 보기에는 처음에는 머리로 시작을 하긴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문용어로, 우리 성당의 전문용어로 이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것을 이것을 성찰, 또 식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별, 성찰, 식별.
공감은 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식별을 해서 마음으로 온 이 부분들, 그런 점에서 이 참 남성들이 참 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큰 돈 안 듭니다. 답답해서 그렇지. 큰 돈 안 들어요. 가만히 들어주면 되거든. 근데 어떻게? 진심으로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 이 글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매님들 진심으로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거 다 아시잖아. 그죠? 언제 알아? 어떻게, 뭐 보고 알죠? 눈이 허공했을 때?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큰 걸 바라시는 것 같아. 일치 잃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일치라는 그런 부담에서 내려놓으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일치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느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치라는 게, 일치는요, 하느님이 사람이 된 그 가치예요. 내가 상대방이 안 되지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일치라는 개념 다 달라 또. 그 기본 여러분, 하나 되자 일치된 개념도 다 달라. 근데 핵심은 내가 상대방에 대주는 게 일치거든. 근데 나한테 대주라고 하는 건 일치가 안 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일치하자, 뭐 참자, 이런 것이 좀 내려놓으면 좋겠고, 지금 단순하게 지금 생각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 참 어려워요. 근데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한테 공감받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는 거죠. 뭐 허공바라 뭐 이런 거는 뭐 다 알아. 어떤 거에서 공감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좀 서운해? 언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날 좋아하긴 한데 그건 믿는데 공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억 못하는 거. 공감하십니까? 기억 못하는 거? 노라고 해도 괜찮아요. 길을 먹고 있어요. 그렇지. 기억 잘 안 하는 것 같죠? 잘 하는 것 같다고? 그렇죠. 지금, 잘하고 있네. 근데 남자들은 기억력이 여성들보다 꼼꼼하지 못하더라고. 저를 봐도 그래. 남자도 잘했다는 게 아니야. 여성들이 공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여러분이 이미 얘기했어요. 결혼식 날짜 잊어버리는 거 이런 거. 생일 기억 안 나는 거. 뭐 크게 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거 하나 기억하는 것이 공감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라. 남자들은요. 그런 걸 배운 적이 별로 없어. 남자들은 사고는 깊어. 사고 좀 안 깊었으면 좋겠어. 여성들이 얘기하는. 그냥 놀러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가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뭐가 많아요? 생각해. 그래서 남자라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런 주제들이 좀 있긴 새롭게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큰 흐름에서 제 경험해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성들은 공감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고 남자들은 뭘 받아야 살아간다고? 우리 언제 삶에 의미가 좀 있고 막 활력도 있고 막 신나게 일할 수 있겠어요? 가정에서 부인한테 어떤 반응을 받았을 때?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고. 언제 내가 신나게 부인이 나한테 뭘 해줬을 때 신나게 일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인정으로 이름을 지으세요. 그래요. 짝으로부터, 부인으로부터 어떠한 반응을 받으면 신바람이 나고 기분이 좋아요? 삶의 의미가 있어요. 고마워하는 거.
고마워하는 거. 그렇죠. 또, 우리 남자 관계에도 언제 신나? 부인과 관계에서 어떤 걸 들었을 때 신나? 지지해 줄 때. 예. 또 우리 문재님은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남녀 관계에서 내가 언제 여자친구가 어떻게 해줬을 때가 신나요? 칭찬해 줬을 때. 또 우리 또 우리 가신 지지해 줄 때. 확인됐죠? 우리 안토니오 씨는 언제? 똑같아? 그 중에서 뭐야? 지지, 인정, 칭찬 여러 나오는데? 인정. 오늘은 여러분 남자는 다 인정을 이름 짓시다. 여성들은 다 공감으로 짓고. 제 경험에도 확실해요. 그러면 남자들은 왜 칭찬받고 싶고 왜 지지받고 싶고 근데 어떤 경우에 남편도 부인이 하는 얘기 보면은 자꾸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그러지? 좀 생각났는데 생색을 낸대. 생색내는 경우 있죠. 언제 그러면 남친이나 남편이 언제 생색내겠어? 왜 생색내겠어? 그렇지. 그런 거라고. 인정만 해주면 생색 안 나는데 또 인정에 또 수위가 너무너무 또 자기 기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알고 가도 여성, 저도 마찬가지, 저도 신부지만 교우들 나 인정해주면 신바람 뭐처럼 일해? 종처럼 일한다니까. 종처럼 많이 하면서 막 서비스 끝내주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자들에게 뭐 하나 올리면 돼? 엄지 하나만 딱 올려봐. 이 순간부터 남편들, 남친들은 머슴처럼 일하 엄지 하나에. 근데 뭐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그죠? 직장에서도 인정받길 좋아하지만 직장 인정보다 집안 인정.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인정해주는 게 내가 삶의 의미가 이미 이제 이거 드러났잖아요. 그죠? 여성들은 뭐라고 그랬죠? 공감해주는 거. 공감은 뭐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는 공감은 기본적으로는 여성들은 말하기를 좀 좋아하세요. 근데 남자들은 참 묵비권을 행사해 항상. 또 기본적으로 하느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는 말을 좀 적게 하게 만들고 왜 일해야 되니까 땅을 파야 되죠. 일할 때 말하면 정신이 없잖아. 여성들은 뭐예요? 과거부터 집안일을 주로 하잖아. 그죠? 집안일이라는 게 뭐예요? 살림살이잖아. 그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집안일 살림하는 사람은 방향성이 별로 없어. 그래서 보게 되면 요즘은 내비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이 내비 없을 때는요. 운전하다가 늘 신호대 밑에서 지도 쳐다보는 사람은 여성들이야 다. 방향 감각을 몰라. 남자들은 뭐예요? 남자들은 운전하면서 계속 같은 데 돌아. 계속 돌아. 왜? 안 물어봐. 물어보질 않아. 한번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봐. 못 먹어도 고야. 계속 뭐라면 곧 다 왔대. 계속 물어보라면 조용히 하래. 왜 그런지 이 수렵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딱 포착을 하면은 먹을 게 있는데 딱 창 딱 들고 조용히 해야지. 저 먹잇감 도망가. 촥 가지고 안 들려. 조용히 해서 잡아야 돼요. 잡아온 먹잇감을 집에 가지고 오면은 여성들은 음식을 만들어야 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만들어? 이렇게 어떻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말 많이 하고 그 안에서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이런 속성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직장도 같이 다니고 뭐 이러면서 딱히 남녀 역할이라는 것을 확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런 것들은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역할을 바꿔서 왜 안 물어봐 하지 말고 부인이 물어보면 되지 않냐는 거죠. 부인이 물으면 잠깐 서봐요. 그럼 서면 여기 어디 가고 물어보면 되고. 그죠? 여성분들은 내비 있으니까 내비도 다 보면 목소리가 여성들이야. 남자들은 안 물어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공감과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뿌리를 두고 있고 거기에서 칭찬을 받는 것도 인정 때문에 가는 거고요. 지지받는 것도 인정 때문에 가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것도 지지 때문에 그런 거고 인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편이 돼달라고 하는 거거든. 자기 편 돼달라는 거예요. 너무 따지면 복잡해. 하나 예를 들을게요. 남편이 친한 친구들하고 운동 약속을 해. 이걸 뭐 골프 잘 치니까 골프 약속을 해놨어요. 11시 치기로 했는데 집에 떠나가지고 골프장에 거의 10분이면 도착해. 집에 떠난 지 한 20분 됐어요. 10분이면 도착해. 근데 10분 전에 전화가 왔어. 부인이 아니 어떡하죠? 열쇠를 방에다 넣고서 문 잠고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한 남편의 답이 결정적인 관계를 검증해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여성분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떠났고 10분 있으면은 친한 친구들하고 운동을 하게 돼 있고 다음에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 열쇠를 방에다 놓고서 문 잠그고 못 들어가고 있다. 나 어떻게 하고 전화 왔어. 그럼 남자들은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있는 그대로 그냥 뭘로 해? 아, 나 있는 대로 와서 키를 가져가라. 우버 타고 오면 요게 남자야. 또 남자마다 달라요. 또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편 가르지 마세요. 이건 편 가르는 거 아니야. 또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아, 똑같아요? 같은 자리인데 이렇게 달라. 근데 이 형제는 솔직히 얘기한 거야. 이분들은 가짜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예. 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 전화 왔어, 지금. 10분이면 친한 친구들하고 지금 막 운동을 할 판인데 전화 왔어. 열쇠를 방에다 놓고 왔대. 못 들어간대. 네? 아, 투덜대도? 결혼하셨어요? 전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농담이고. 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갔었을 것 같고, 짜증을 내고. 여러 경우라니까? 또, 우리 말해보시면. 아, 그래, 알겠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예, 오늘 사실은 제가 초대한 부부세요. 이따가 여러분들 점심 드시고, 우리 두 마르코 형제님, 요한나 자매님이 경험담을 나눠드릴 거예요. 아주 재밌는 거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토니 형제는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운동을 안 좋아서? 집으로 간다고? 뭐, 그럴 수. 최악이에요, 뭐예요? 고생 좀 해봐. 아, 그 지금 여성으로 얘기한 거예요? 남성으로? 아, 안 간다는 거죠? 안 간다는 거죠? 예. 지금 이게 제가 볼 때 나이가 다 나왔어, 나이가. 예. 이거는 그 환경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환경에서. 여러 유형이 있죠, 당연히.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제 여성들한테 물어봅시다. 여성들은 뭘 원하기 위해 전화했어요? 뭘 원하기 때문에 전화했어요? 어떤 거 원하라고 전화한 것 같아? 오라고? 그러니까 간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전화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렇지. 제가 서두에 오늘 말씀드렸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 마음을 물어봐 줄 사람 하나도 없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 또 얘기해 봅시다. 뭐, 왜 물어봤을 것 같아? 어떻게? 아, 그 다음에 키가,
또 뭐 어떻게, 왜 전화했을 것 같아요? 네. 아무 생각 없어. 아, 전화는. 다 물어볼게, 그러면. 다 물어볼게. 그럼 어떻게 전화를 했을 것 같아? 해결 방법 알려달라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또, 뭐. 아, 참,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너무, 내 마음을 말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또, 어떻게, 왜 전화했을까? 왜 전화하셨어요? 음, 그래요. 또,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 왜 전화하셨어? 물어보려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공감받기 위해 전화한 거지 오라는 게 아닙니다. 이 포인트를 놓치면 맨날 따지는 거예요. 뭐 또 그랬어, 뭐 그랬어. 그게 아니에요. 버릇을 고쳐야 된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성이라는, 안 고쳐져요, 이거는. 여성이라고 하는 나의 마음을 나는 오늘 말씀드려요. 이해를 하자는 거죠. 내가 왜 그러냐.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남편 골탕먹이 그런 분도 있긴 있어. 영화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그 제목은 잃어버렸는데 여성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 맞고 터지는 것보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영화를 봤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뭐, 그 중세 때에 말 타고 이제 서로 격투기처럼 싸우는 건데 한 사람이 굉장히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1등, 2등을 유럽을 투어하면서 막 그 승리를 많이 했는데 되게 승리하는 사람을 보면 그 지역에 이제 공주라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호감이 가니까 둘이 사랑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너무 잘하니까 사랑하게 됐어. 근데 이 여인이 그 격투기 우승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계속 이겼는데 다음부터 지라고 그랬어. 지래. 이기지 말라는 거야. 이 사람은 이해가 안 가지. 아니 나는 이기기 위한 사람인데 나보고 지라고 하니까 어떡하냐.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했어요. 왜 내가 격투기 그 선수면 이겨야 되는 건데. 근데 한참 이기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 이 여자가 원하는 것은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의 표시를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 사랑의 표시는 엉뚱하게 지는 것을 내 말을 공감해주고 들어주느냐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 그 순간 그걸 깨달은 다음에 그냥 무참하게 졌어요. 2번, 3번 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기라고. 확인됐다고. 여성들은 확인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화는 그래서 그런 아주 그 작은 거지만 행간의 이러한 감독의 작은 거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여성들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독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봤는데 몰랐는데 요즘에 다시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요즘은 넷플릭스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 그 영화 보니까 언제 나와서 봤는데 그렇더라고. 이런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의 공감을 모를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여성들의 공감의 바닥에는 공감받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 그것이 물어본다 또는 해결책을 원한다 하지만 기본은 얘기해 줄 사람이 당신밖에 없냐, 없지 않냐, 나를 지지해 줄 사람, 나를 응원해 줄 사람이 당신이지 않냐. 그거를 위해서 전화를 한 거라는 거죠. 그것이 감정이입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감정이입. 감정의 반영이에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도 또 다른 사건이면 또 똑같이 돼. 감정이입이 안 되고 당신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항상 판단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나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가정에서부터 경험됐던 공통점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 이해라고 하는 것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밖에서 온다.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밖에서 오는 것이다. 가치관,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건 중요해요. 그것이 내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행동과 만나야 된다. 참 어렵지만 이건 뭘 얘기해요? 가정에서 모든 거 다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정리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을 더 대화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생각을 다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 생각을 이런 걸 통해서 다듬어가고 아 내가 그렇게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 그 다음에는 훈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훈련해서 더욱더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워지는 게 그런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꾼다는 것도 새로워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너무 자주 바꾸면 안 되지만 본래 이 시간 원래 1시에서 3시로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몇 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 시간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오후에 간 다음에는 뭐 오후 시간이 다 3시 이후에는 그렇고 그래서 즉시 바꿨어요. 너무 바꿔도 안 되지만 바꾸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공통분모를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면 그것은 깨지기가 쉬워요. 가장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만 상대방 뜻대로 하는 것이 최고예요. 참 쉽지 않아요. 그 내공이 있어야 돼. 지난번 제가 지난주 강론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열정과 냉정이 있는데 막 열정적으로만 가는데 갑자기 냉정해질 전화가 와. 그죠? 그럴 때 열정과 냉정 사이의 조절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불안해하거나 또 힘들어하는 게 왜 그러냐. 내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것이지 행동을 안 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하든 안 하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두렵지 않으면 괜찮아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고 그것은 생각이 많이 결정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따라서 생각은 밖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잘 식별하고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감정은 늘 내 안에서 오기 때문에 늘 옳다고 지지를 해줘야 돼요. 당신 감정 왜 이래? 이러지 마. 그러면 더 도져요. 더 도져. 밖에서 오는 생각은 식별하고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지지해주고 옳다고 해줘야 그것이 새롭게 상대방 관계도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울컥할 때가 있잖아요. 울컥할 때가 언제예요? 울컥할 때가 뭐예요? 울컥할 때는 판단받을 때 울컥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판단은 주로 어떤 데 판단받아요? 대화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오는 것을 판단하고 행동에서 판단해요. 근데 그럴 때 지적받으면 울컥한 게 짜증이 나고 굉장히 기분이 상해요. 근데 언제 울컥하냐? 마음이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면 울컥합니다. 마음을 물어볼 때, 근데 부부관계가 마음을 물어보는 그런 횟수가 줄어든다. 생각이 어떠세요? 그러면 멘붕이야. 가뜩이나 생각이 엄청 많은데 생각이 어떠세요? 물어보면 그거는 밖에서 오는 것들 훈련을 해야 되지만 마음은 종종 물어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야 내 마음도 상대방한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감이 중요하다니까 이제 여친이나 부인이 오늘같이 예를 들어 성당에서 피정하고 왔다는 것을 가면 또 여성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죠? 말 안 하면 못 살잖아. 그죠? 말하는 것은 하느님이 총알로 보면은 총알을 엄청 많이 줬어. 여성들한테. 뭐 하루에 쓸 총알을 한 2만 개 줬다면 남자들은 10,000개밖에 안 줬어. 그럼 남편들은 다 직장가 다 쓰고 왔거든. 돌아와 보면 부인들은 10,000개 쓰면 10,000개가 남아. 10,000개를 누구랑 총을 쏴야 돼? 남편한테 쏴야 돼. 그러면 서로 교전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계속 맞고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성들은 그러잖아요. 실컷 이야기한 다음에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여러분 웃고 있지만 정말 현실 아니겠어요? 저도요, 강의할 때는 그냥 강의하지만 저는 평소에 말을 하기가 싫어. 남자들이 본래 그래. 그래도 말을 할 거야. 누구 앞에서는, 사랑하는 상대방 앞에서는 말을 들어주고 해야지.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뭐 10,000개의 말 총알을 줬다면 직장에서 5,000개 정도 쓰고 와서 아니면 7,000개 쓰고 3,000개는 남겨서 부인하고 서로 이제 말총을 좀 쏘라는 거고, 부인들은요, 20,000개 받았으면 친구랑 15,000개 쓰고 와. 집에서 좀 덜 쓰자. 뭐 이런 조절과 합의, 뭐 이런 건 재미있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공감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 중에 반복만 해줘도 오늘 피정 갔다 왔어. 그러면 피정 반복만 해줘도 돼. 이것도 괜찮다고. 기본적인 기초. 그러나 정말 아픈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은 공감만 해줘도 이렇게 립서비스만 해줘도 괜찮은데 정말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골이 깊을수록 이게 내가 우울증인지 아닌지 아플 수가 있는 부분이, 그런 분들한테는 감정이입을 100% 해줘야 돼요. 그게 힘들다면 누구 도움도 받아야 되죠. 옆에 있는 오빠, 옆에 있는 친구 도움 받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전문가요. 상담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사제나 수도자는 영적 치유자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것을 내가 제시한 게보다 신부님이 들어주고 수녀님이 들어주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힐링이 되는 거죠. 해결책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모든 중요한 것은 저렇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남자와 여자, 부부와 부부의 관계는 서로 갑과 갑의 관계가 돼야 된다고는 정신과에서는 얘기했어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갑과 갑의 관계가 돼. 이건 존엄성 때문에 그래.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더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정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시고 점심을 일단 영광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잠깐 쉬시면서 요거 중에 여러분들 사랑의 기쁨 1, 2, 3 그 뒤에 1, 2, 3 질문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 간단합니다. 보시게 되면 앞으로 기대와 희망, 나는 자신과 상대 짝을 이해하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나고자 여기에 초대됐는데 앞으로 무엇을 얻고자 기대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대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는 거,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적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1년에 한 10번 하고 오늘 했으니까 앞으로 9번 남았는데 여러분들의 희망, 바람을 뭐 적어보시면 되고요. 편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 하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가정은 당신에게 어떤 기회를 주었고 이거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이해하듯이 상대방 가정도 판단하지 마세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앞으로 이 피정이 당신에게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이 부분은 이 교황님의 사랑의 기쁨에 나오는 건데 이건 또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둘인데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그런 점에서 창세기에 담긴 남자 여자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 존엄한 것은 똑같지만 그 기능은 다르다고 하는 것, 따라서 협력자라고 하는 것,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 그 협력 안에는 중요한 요소가 공감과 말씀드린 인정, 이 가장 토대 이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들. 그래서 협력자이기 때문에 자기 증여를 이렇게
실천하는 거. 이것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사랑의 기쁨 2를 보게 되면 1번에 14항에서 18항인데요. 이건 마태오복음 19장 4절에서 8절, 10장 2절에서 9절. 여기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마음을 강조해요. 마음. 여기 말씀드렸던, 그래서 예수님은 공감의 달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예수님처럼 공감해지는 게 중요해요. 공감, 마음이 무뎌져서 행동이 일어난 거다. 마음의 문제를 다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공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는데 가정은 자녀가 교리교육을 배우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이 교리교육이 는 딱딱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와 자녀, 가정에서 부모, 자녀가 자신의 믿는 것을 유산으로 주는 걸 얘기해요. 딱딱한 어떤 이들이 아니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서로 대화한다거나 또 기도를 함께 한다거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정의 유산이고 신앙을 공유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쉬면서 부담 갖지 마시고 간단하게 적으신 다음에 12시 40분에 우리 초대된 두 분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 또 시간 안에 마친 다음에 서로 대화, 질의응답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점심은 딱히 없는데 뭐 간단한 빵 같은데 여러분들 함께 드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